그리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노릇했던 황교안은 선거 결과로 자연스럽게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칸트님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아니다, 황교안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더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이게 그들이 원하는 플랜입니다. 1차 플랜이에요.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황교안을 제거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황교안이 깜짝 승리를 하게 된다, 여러분들. 자, 당선까지 제가 예상을 합니다. 황교안이 당선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 단지 황교안이 선거에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그를 제거할 수단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자, 당선됐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황교안한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린 사람 아직까지 있죠. 국회 선진화법. 윤석열 검찰총장 서슬퍼런 칼날이 남아있습니다. 당선된다고 끝이 날까요? 자, 선거 낙선이라는 내부적인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자, 제거가 안 됐어요. 자, 내부에 제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밖에 있는 칼을 가져와 가지고 목을 치면 됩니다. 자, 윤석열 수사 들어가죠, 이제. 선거 끝나고. 민주당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들. 민주당 사생결단 냅니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갈 거예요. 총력을 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통당에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황교안을 지켜줄까? 정녕 황교안이 위기일 때 당내에 있는 김무성, 김용호가 그 세력들이 그를 구출해줄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기회로 보지 않을까요? 아, 왔구나, 이제. 1차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2차 오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님. 자, 이 국회 선진화법은요, 황교안 자신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연계되어 있는 사안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걸려있어요. 내 생명이 걸려있다고. 황교안 말고. 누구는 총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생명이 날아가.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황교안 말고 있습니까? 민주당만 책임 따져 물을까요? 저는 당내에 만약에 이제 그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도 따져 물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친왕들이 나와가지고 물어뜯고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출동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대신해가 누가 출동할까요? 저는 또다시 김무성, 김용호계가 출동할 거라고 봅니다. 야, 책임져라. 너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 정치인으로 신의를 지켜야지. 저 사람들 무슨 죄냐. 자, 그렇다면 친한계 쪽에서 반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관련자들? 여러분들 예전에 탄핵 과정에서 그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위기였을 때 그들이 나서서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이 반발할까요? 자기와 연관되어 있으면 반발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침묵할 거라고 봅니다. 황교안을 대신해가지고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탄핵 국면도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칼바람이 불고 여기저기 통곡소리 날 거예요. 자, 그 칼바람이 멈췄을 때 그때 그럼 여기저기 목이 날아갔죠. 자리 텅텅 비었죠. 화려한 보수우파 왕자는 비워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화려하게 복귀를 합니다. 누가요? 김무성이요.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내에 김무성을 따르는 개파들이 이미 중심 세력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비어있는 왕자에 누가 앉겠습니까? 황교안 지지자분들, 제가 제 방송이 좀 많이 알려졌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실 텐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뭔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개헌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뜬금없잖아. 이유를 못 찾잖아요. 왜 이유를 못 찾아요? 종합적으로 넓게 보면 보입니다. 나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숲을 봐야지.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못 찾을 뿐이지. 정치 행위에 있어가지고 이유 없는 정치 행위는 없습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 친왕들 가만히 있겠느냐? 또 소위 전형적인 웰빙 모습 보여줄 겁니다. 위기가 오면.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머지 그들은
자, 박근혜에서 이제 황교안으로. 황교안 날아가면 누굴 찾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기생을 해요. 정치 행태가 그래 왔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박근혜에서 이제 황교안 넘어갔고, 황교안 사라지면 그들이 자립해가지고 서질 않아요. 그들은 자립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세우지 않으면은 자립 능력이 없어요. 그럼 또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기생할 겁니다. 그렇게 사분오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김무성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우파 내에서요, 여러분들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우파 내에서 판짜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친박 청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친박 청산한다고 하면은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 반기는 일이고, 지지하시는 분들 반길 일이죠, 그죠? 저 지긋지긋한 친박들 청산돼야 되고, 그래, 이제 좀 뭐 새로운 사람들 나오겠구나. 또 홍준표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냉정해 보면요, 홍준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구도로 보자고요. 정작 생각해 보면요, 친박 청산해가지고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대표라고요? 아니에요. 친박 청산하면요, 김무성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여러분들. 웃기게도. 김무성이 보수우파 정당 내에서 친박 세력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로 정치 재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오히려 친박 청산하게 되면은 홍준표 대표도 이익이 되긴 하겠지만은 최대의 수혜자는 김무성이에요. 보수파라는 정당 내에 친박 세력이 그대로 있으면요, 김무성 낙이 못 펴니다. 정치 재개, 화려하게 정치 재개를 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솎아내야 돼요. 김무성이 멍해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책임, 홍준표 대표한테 있는 게, 맨날 뭐 책임론 얘기하는데 홍준표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니라 김무성 의원한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친박 세력이 있어가지고 사라진 데 있어서 가장 수혜자 김무성입니다. 탄핵 가장 큰 책임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 김무성이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홍준표 전 대표에 있어가지고 정치적 약점이 바로 무게파입니다. 무게파. 허나 김무성은 달라요, 여러분들. 김무성은 다릅니다. 개파를 중심에서 해가지고 약진했던 인물이에요. 자기가 최초 친박이었으면서 친박 라인 타면서 성장했고요. 자기 개파 만들어가지고 나가기도 했고, 대통령 탄핵도 시켰고, 개파를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아마. 자, 친박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홍준표 대표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친박 청산이 만약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홍준표 대표는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김무성은요, 친박 청산하고 나면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따져보세요.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하면 그게 시작인데, 김무성은요, 친박 청산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당내 친박 친황이 다 사라져야지 김무성이 자신의 개파를 앞세워가지고 보수 진영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마쿠에서 지금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권력 장기화를 위해 가지고 저는 플랜을 짰다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개헌도 그렇고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왜 그들은 김용호계가 왜 저렇게 들어가며, 왜 뜬금없이 개헌 얘기가 나오고, 왜 홍준표는 공천 탈락이 되었을까? 선거 판세가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개헌의 최대 걸림돌 누구라고요? 김용호와 김무성 사이에 맺어져 있는 거대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황교안도 아니고 홍준표입니다. 황교안 지지하시는 분들 선거 이후에 리더 자리를 꿰차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마지막, 제가 왜 이 김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왜 홍준표 전 대표를 제거하면서 소위 개헌 얘기까지 나왔지만은 왜 오늘 김무성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했는지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사예요. 자, 2월 27일입니다. 2020년 2월 27일 날 나온 기사예요.
자, 통합당 공관위에서 김무성에게 뭐라고요? 경남 양산을 요청했다. 원래요,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김두관의 옆자리는 원래 홍준표가 아니고 김무성이었구나. 자,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 김무성 의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공관의 일각에서 피어나오고 있다. 자, 문 대통령과 김무성 의원은 경남중 동문이며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승패를 떠나서 김무성을 양산에 투입하여 강력한 문재인 심판바람을 일으키면 PK 전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왜 홍준표 대표가 양산을 지역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김두관을 잡아야지 전리품이 생긴다. 어떤 전리품이요?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대선 전리품이 생긴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양산 지역이 지금 이제 호남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냐면요, 호남 험지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호남 험지 얘기했다가 험지 해가지고 PK 험지로 넘어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느냐, 김무성은. 자, 보면은 27일날 오전 여의도 소재 모 호텔에 안철수계 원외 인사들인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쭉쭉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공개 면접 직후 양산을 지역을 홍준표를 탈락시키고 김무성을 장렬하게 전사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술렁거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공관위원들은 홍준표 전 대표의 극심한 반발을 고려해가지고 전격 발표 전까지는 절대 보안에 부처한다는 이야기까지 온갖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 왜 김무성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선거 판짜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하나하나 최대한 빼놓지 않고 제가 보는 시각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합리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공천에 탈락됐는지 전 납득을 못했어요. 이 선거를 지려고 그러나? 지는 선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개헌 딱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구나. 왜 저기 김무성이 자꾸 등장하는가? 왜 김무성은 선거 판세에서 드라마를 쓰려고 하는가? 억지로.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공천 과정, 개헌, 김용옥의 낙하산, 또 김무성계, 유승민계 쪽에 약진, 외부 세력의 약진, 대신에 친박, 친황 쪼그라들고 있죠. 가장 걸림돌이었던 홍준표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사안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이득을 가져갔는지. 1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누가 제일 이득을 가져가는지, 그러면 뭔가 좀 보일 겁니다. 결국에는 판짜기는 끝났다라는 저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